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 특집으로 경제계 이슈를 총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저희가 유통업계와 산업계 전반을 짚어봤고요. 오늘은 금융권의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다인 기자, 먼저 올 한 해 흥했던 기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특히나 올해는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들을 거뒀죠. 네. 그중에서도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여신과 수신상품 금리가 올랐고 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은행의 이자 이익이 크게 늘면서 주요 금융지주의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올 3분기까지 14조 원에 육박하는 최대 순이익을 냈습니다. 분기별 단기 순이익으로 봐도 역대 최고치인 수준입니다. 지주별로 보면 신한금융지주가 4조 3,154억 원, KB금융지주 4조 279억 원, 하나금융지주 2조 8,494억 원, 우리금융지주 2조 6,6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 신한금융이 3년 만에 리딩금융 타이틀을 탈환했는데요. 신한금융은 리딩금융 자리를 놓고 그간 KB금융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3분기를 기점으로 3년 만에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신한금융은 3분기에만 전분기 대비 20% 증가한 1조 6천억 원가량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래서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4조 3,15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하면서 분기와 누적 기준 모두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KB금융은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2.5% 감소한 1조 2,713억 원을 기록하면서 신한금융의 리딩금융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네, KB금융에는 한 차례 큰 자극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2011년에 상장을 한 이후에 꾸준한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특히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메리츠 화재하고 메리츠 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지금 여론 자체가 상당히 호의적인 것 같아요. 네, 지난 11월 메리츠 금융지주는 효율성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조정호 회장의 뜻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조 회장은 쪼개기 상장과 문어발식 경영과 단절했다는 점에서 호의적인 여론을 얻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2,607억 원을 달성하면서 삼성화재 2,827억 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22년 설립 이후 무려 100년 만의 성과인데요. 부동의 2위로 불렸던 이 현대해상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1,271억 원인데 이보다 2배 이상 앞선 수치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도 7,247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메리츠 화재가 2위를 차지한 데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고수익 상품, 장기인 보험에 집중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메리츠 화재 김용범 부회장은 2025년까지 손해보험업계 1위를 차지하겠다라고 공언했는데 그 목표가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부동산 침체도 있었고 레고랜드발 위기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부동산 PF발 위기가 상당히 컸는데요. 네. 그 위기 속에서도 메리츠증권 또한 호실적을 상당히 이어갔어요. 네, 메리츠증권은 올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 6,583억 원을 기록하면서 1등 증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간 당기 순이익 1위는 주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간의 싸움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깜짝 실적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메리츠증권은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이 125%로 부동산 PF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증권사에서도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발 PF 위기가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았지만 오히려 보란 듯이 1위를 달성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PF 사업을 할 때 판을 키워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자기 자본 6조에 달하는 대형 증권사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PF 사업이 위축된 시점에서 오히려 통 큰 딜을 했던 게 투자금이 메리츠증권으로 몰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메리츠증권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선순위 대출을 주력 삼아 부실 위험을 낮췄는데요. 부동산 PF의 95%를 선순위 대출로 구성할 수 있었던 힘도 자기 자본 6조에 달하는 대형 증권사라는 점에 있다고 업계는 평가합니다. 이로써 메리츠 금융지주가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탄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올해 한 해는 증시 한파로 인해서 또 IPO 시장이 상당히 크게 위축이 됐었는데 이 증권사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 이익이 압도적인 1위가 바로 KB증권이 차지했습니다. 네, KB증권이 증권사 가운데 IPO 실적에서 유일하게 조 단위를 기록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증권은 올해 IPO 8건을 주관하고 총 13조 4,378억 원의 공모 총액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에서 이루어진 기업 공개 공모 총액 가운데 KB증권이 총액의 83%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공모 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단군일의 최대 규모라고 불렸던 LG 에너지솔루션 대형 딜 공모를 주관한 덕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돌 모델 솔루션 등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기록한 알짜 기업의 공모를 주관한 덕도 컸습니다. 2위는 5개 기업 공개를 주관한 신한투자증권으로 6,20억 원의 공모 총액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각각 3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2022년 올 한 해 좋은 실적을 이어갔던 금융권의 핫한 기업들을 알아봤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좀 악재가 많았었던 콜드 기업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올 상반기 은행권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 횡령 사고 기억을 하시죠? 무려 700억 원대 횡령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은행에서 발생을 했었죠. 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한 직원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약 707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죠.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2010년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을 주관합니다. 이란의 한 기업 엔테캅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가 계약이 파기되면서 이때 계약금 600억 원가량이 우리은행에 묶이게 됩니다. 이란 기업 엔테캅이 계약 파기가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했던 거죠. 그때 당시 미국이 이란에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이 돈을 돌려주는 일이 계속 미뤄지다가 미 재무부가 특별 허가서를 발급하면서 송금이 가능해졌고 금고를 열어봤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진작에 이 돈이 눈먼 돈임을 간파한 관리자 직원이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해당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겁니다. 네, 물론 횡령한 직원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었던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를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횡령 직원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고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7명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본부 감사부와 여신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실시해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융권의 콜드 기업으로 우리은행이 꼽혔는데 우리은행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국책은행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KDB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확정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6월 부임했는데요. 강 회장은 대선 당시 후보 정무실장직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했고 사실상 윤 정부의 경제 브레인으로서 활약한 만큼 정부 공약에 발맞춰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윤 정부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본점 지방 이전인데 이를 두고 직원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6일에는 산업은행 회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부산에 가서 효과적인 이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 토론회도 진행하면서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산업은행 노조는 어제 장제원 의원과 강석훈 회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기관은 인력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이동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업은행이 금융중심지 서울에 있어야 지방기업도 살아날 수 있다며 본점 부산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이어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노조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나서면서 이들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계획대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진행된다면 2027년 하반기나 28년 상반기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레고랜드부터 시작한 채권 시장의 경색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지난 11월에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또 채권 시장에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죠. 네, 흥국생명이 11월 9일로 예정돼 있는 5억 달러 규모의 신종 자본 증권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기업이나 기관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 시장에 암묵적인 룰이 있죠.
만기가 20년, 30년 영구채라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갚는다인데요. 앞서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흥국생명은 조기 상환하지 않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보고 나중에 갚을게라고 했습니다. 사실 콜옵션 미행사라는 게 채무 불이행을 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만 암묵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5년짜리 채권이라고 생각한 시장 참여자의 기대가 또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는 유동성 위기로 해석됐고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흥국생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콜옵션을 다시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상환을 위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2,800억 원의 유상증자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시장의 유동성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역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구나 하고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